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 국사 시간 기억나시나요? 교과서에서 수없이 받고 또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건. 네, 맞습니다. 1896년 아관파천이죠. 한 나라의 국왕이 자기 궁궐을 버리고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훌쩍 도망쳐버린 흔히 수치스러운 역사로 꼽히는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그게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지정학적 마스터 플랜이었다면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몰랐던 그 이면의 진짜 기록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는 보통 지금의 잣대로 과거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관파천을 안방 내주고 새방살이 자처한 왕의 흑역사쯤으로 여기며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말이죠. 정작 그 당시를 살았던 지식인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은 이 사건을 엄청나게 반겼다는 겁니다. 아니, 나라의 왕이 도망을 갔는데 환호를 한다고요? 이 엄청난 인지부조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사람들이 직접 남긴 기록들을 들여다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훗날 고종과 그렇게 대립각을 세웠던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도 당시에는 이걸 두고 한국이 독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평가했어요. 심지어 그때 서울에 머물고 있던 프랑스인 뮤텔 주교의 기록을 보면 이 모든 게 상호이해 속에서 이루어진 게 명백하다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겁먹고 도망친 거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트들의 눈에는 제국주의의 툰바구니 속에서 조선이 숨통을 틔우기 위해 선택한 그야말로 눈부신 외교적, 전략적 한 수로 보였던 거죠. 자, 그럼 당시 상황이 얼마나 쫄깃쫄깃했는지 시계바늘을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1895년 10월, 일본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끔찍한 참극이 벌어지죠. 그리고 딱 한 달 뒤 고종이 궁을 빠져나가려다 실패한 춘생문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고종은 사실상 궁궐에 갇힌 인질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해가 바뀌어 1890년 1월이 되니까 서울 시내의 긴장감은 진짜 폭발 직전까지 치솟습니다. 일본의 완벽한 감시망 아래에 놓인 고종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든 뺏긴 통치권을 되찾기 위해 이 꽉 막힌 판을 깨버릴 극단적인 탈출구가 절실했던 겁니다. 남아있는 당시 기록들을 쫙 펼쳐보면요. 1896년 초의 서울은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지방 곳곳에서는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고 서울 물가는 미친 듯이 폭등해서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죠. 사회적인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반일 감정은 하늘 찌르듯이 팽배해진 상황.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아수라장이 고종과 측근들에게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아주 과감한 비밀 작전을 구상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되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종 폐위설인데요. 이게 이번 탈출 작전의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친러파였던 이범진을 비롯한 측근들이 친일 내각이 고종을 폐위시키려 한다는 으스스한 소문을 궁중에 쫙 퍼뜨려요. 다분히 의도적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멀쩡히 있던 왕이 갑자기 외국 공사관으로 도망치면 저 왕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엄청난 역풍이 불 거잖아요. 하지만 내각이 왕을 쫓아내고 심지어 목숨까지 노린다는 명분이 세워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신들의 작전을 정당화할 완벽한 정치적 알리바이를 스스로 세팅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꼭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이 첩보전에 아주 기가 막힌 와일드 카드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새로 부임한 러시아 공사 알렉산드르 드 슈페이에르입니다. 이 사람 얌전하게 본국지시나 기다리는 그런 평범한 외교관이 아니었어요. 아주 대담하고 툭하면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이 거대한 지정학적 스릴러의 판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아주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직접 쓴 보고서만 봐도 그 야심이 뚝뚝 묻어납니다. 그는 일본이 조선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걸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태평양에서 자기네 영향력을 확 키울 수 있다고 믿었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슈페이에르라는 인물이 모스크바 본국에서 오케이, 그렇게 해! 라는 사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자기 직감 하나만 믿고 막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러시아 해군 문서보관소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가 본국을 아주 완벽하게 속여 넘겼거든요. 거대한 제국 러시아 정부는 사전에 아관파천을 승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슈페이에르는 군함을 지원받아내려고 지금 조선국왕의 목숨이 오늘 내일 한다면서 상황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은 러시아라는 국가적 차원의 합의가 아니라 현장에 있던 어느 야심찬 외교관의 아주 대담한 개인적 도박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그 아슬아슬한 도박의 결과로 동원된 병력이 바로 이 135라는 숫자입니다. 슈페이에르는 제물포 앞바다에 떠있던 러시아 군함에서 무려 135명의 무장 해병과 대포 한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서울로 끌고 들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외교관 몇 명이 지켜주겠다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러시아 공사관 전체를 아예 하나의 거대한 요새로 만들어서 어떤 공격이 와도 고종을 지켜낼 확실한 군사적 억지력을 세팅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1896년 2월 11일 이른 새벽, 드디어 숨막히는 구출 작전의 막이 오릅니다. 이거 진짜 한편의 첩보 영화가 따로 없어요. 1단계. 친위 세력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보부상 수천 명을 서울 시내로 불러 모읍니다. 당장이라도 큰 폭동이 터질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서 경비병들의 시선을 싹 다 돌려놓죠. 2단계. 고종과 왕세자는 여장을 하거나 평복으로 갈아입고 평소에 검문을 잘 안 받는 궁녀들의 가마에 숨어 조용히 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 밖에서 숨죽이며 대기하고 있던 러시아 해병대의 삼엄한 호의를 받으며 무사히 공사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당시 기록된 이 새벽의 엑소더스 경로와 궁중 내부자들의 공조 내용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춘생문 사건 때 한번 뼈아픈 실패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궁궐 안에서 일하는 상공들부터 바깥의 군부 세력까지 그야말로 거대한 점조직 같은 네트워크를 치밀하게 가동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감시망을 뚫고 완벽하게 성공시킨 목숨을 건 탈출극이었던 거죠. 작전이 성공한 다음 날 두 제국주의 강대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게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조선을 완전히 자기들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착각했던 일부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고 집단 멘붕에 빠집니다. 러시아랑 당장 전면전이라도 터질까봐 벌벌 떨었죠. 그럼 이 모든 걸 배후에서 조종했을 것 같은 러시아 본국은 어땠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스크바는 이 사실을 전혀 단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과 몇몇 신하들 그리고 통제불능의 현지 외교관이 짠 판에 거대한 두 제국이 동시에 바보가 돼버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겁니다. 조약들, 세력 균형의 설계. 짜릿했던 탈출의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제 차가운 외교의 현실을 좀 볼까요? 완전히 당황해버린 러시아와 일본은 무력 충돌만은 피하려고 부랴부랴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게 바로 서울 의정서와 모스크바 의정서예요. 결과적으로 이 조약들을 통해 일본은 고종을 옥죄던 자리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조선 땅에 주둔하는 러시아와 일본의 군대 수를 딱 절반씩 똑같이 맞추기로 합의를 보죠. 고종과 조선의 엘리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림, 바로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조선을 혼자 꿀꺽 삼킬 수 없는 팽팽한 세력 균형을 기어코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살펴본 기록들의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아관파천은 일본의 식민지 야욕에 급 브레이크를 걸었고 두 강대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견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대한제국이 스스로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 그리고 일종의 튼튼한 방어막을 벌어다 주었죠. 겁쟁이의 도망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 계산된 그리고 성공적인 리스크 테이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역사적 기록들은 제국주의의 폭주 앞에서 그저 덜덜 떨며 당하기만 했던 무기력한 조선이라는 우리가 가진 오래된 프레임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보잘것없는 패를 가지고도 최선의 생존 전략을 짜냈고 그걸 아주 주체적으로 멋지게 실행에 옮겼던 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만약 우리가 나라의 수치라고 여겼던 이 사건이 사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천재적인 외교 전략이었다면요.
우리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그저 덮어두고 부끄러워하기만 했던 그 수많은 흑역사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시간과 승자의 기록 속에 억울하게 오해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설명이 여러분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작은 균열과 새로운 호기심을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